고양이도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때때로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또 갑자기 토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혹시라도 열이 나기 시작한다거나 혹은 발작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고양이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요, 우리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토. 고양이는 구토를 자주 합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구토를 했지만은요, 다른 건강상의 이상이 없어 보이고 또한 활력 역시 정상이라면은요, 우선 물을 모두 새 걸로 바꿔줍니다. 사료와 간식은 모두 치워줍니다. 구토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사료를 한 티스푼 정도만 줘봅니다. 만약에 잘 받아 먹으면은요, 다시 2시간을 기다려봅니다. 그동안 구토가 없다면은요, 다시 한 티스푼 정도 사료를 줘봅니다. 그 사이 구토가 없다면은요, 2시간 뒤 다시 사료를 이번엔 약간만 줘봅니다. 그리고 또 2시간을 기다려도요, 다시 구토가 없다면은요, 정상적으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료를 급여줍니다. 간식은 24시간 이상 구토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주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구토를 했어도요, 물은 항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물까지 안 줘버리면은요, 탈수가 심하게 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다음의 경우는요,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하는데요, 이물 혹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토한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구토했다면은요,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를 3일 연달아 했다면은요,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 후에요, 24시간 이상 식욕이 없다면은요,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 후 힘없이 축 늘어져 있다면은요, 역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에서 붉은색 혹은 갈색의 피가 나왔다면은요, 이건 역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의 내용물이 녹색이라면요,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 후에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면은요,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설사인데요. 구토 없이 설사만 한다면은요, 사실 집에서 잘만 관리해주면은요,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 큰 성묘의 갑작스런 설사의 원인은요, 대부분 시기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한 대장염입니다. 사료나 간식이 안 맞았을 때나 혹은 동거묘나 손님들의 방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설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선 설사의 원인이 될 만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간식은 잃혀 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신선한 물은 계속 공급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료는요, 아이디나 가스트로인테스티널 같은 장염용 사료를 급여줍니다. 만약 고양이가 잘 먹는다면은요, 캔 형태 제품이 보관도 좋고 기호성도 좋으며 수분의 공급에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나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캔 제품을 상비용으로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처방식이 없다면은요, 넌 누구야? 흰살 생선이나 혹은 닭가슴살을 충분히 삶아서 담백하게 급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로 먹이시는 영양제나 유산균제가 있다면요, 역시 설사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 급여를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병 상태가 좋아진다면요, 정상 사료를 급여하고요, 당분간 간식과 영양제 공급은 계속 중단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데요, 구토를 동반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변이 검은색 죽처럼 나온다면은요, 역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24시간이 지나도요, 여전히 설사가 심하다면은요,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후에 힘없이 늘어져 있거나 활력의 변화가 보인다거나 혹은 음식을 거부하는 식욕의 변화가 보인다면은요,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발작인데요. 만약에 고양이가 발작을 한다면은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치료보다는요, 추후 진단을 위한 기록에 오히려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선 발작 중에는요, 고양이의 의식이 없으며 또 통증과 같은 감각기관이 소실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입을 벌리려고 하다가 심하게 물릴 수가 있으니 굉장한 주의를 요합니다. 자, 먼저 발작을 한다면요, 첫째로 입에 토산물이 있어서 기도를 막거나 혹은 발작 중에 떨어져 다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발작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기록합니다. 발작은 발작의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작 중에는요, 절대 고양이를 안거나 쓰다듬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는요, 외부 자국으로 인해서 발작의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요, 고양이를 만지거나 안아주셔서는 오히려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양이가 높은 곳에 있거나 위험한 곳에서 발작 중이라면 담요나 커다란 수건으로 감싸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방을 약간 어둡게 해주고요, TV나 음악은 다 꺼줍니다. 주변의 자극을 모두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발작이 끝나면은요, 발작의 지속 시간을 기록하고요, 발작이 끝난 뒤 몇 초의 시간이 지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역시 기록을 해줍니다. 발작이 완전히 끝났어도요, 한동안은 방향감각의 소실이나 정신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심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놀랬으니까는요,
함부로 안아주셔서는 역시 안 됩니다. 만약에 발작이요 5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중이라면은요, 발작 중이라도 이때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발작은 5분을 절대 넘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24시간 이내 2회 이상의 발작을 보인다면은요,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작은요, 몸 전체를 떠는 대발작인 경우도 있지만은요, 생각보다 다양한 발작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한쪽 다리를 통제불능으로 떨기도 하고요, 얼굴에 경련이 난 듯이 떨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동공이 확장된 채로 한 곳을 멍하니 쳐다보며 침만 뚝뚝 흘리는 이런 것도 발작이고요. 단순히 기절처럼 의식을 소실하기도 하고요. 또 배변과 배뇨를 하며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는 건 역시 발작입니다. 다양한 발작의 모습과 패턴, 그리고 발작의 지속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기록하여 주치의한테 알려주셔야 우리가 추후 관리하는 데 편리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발열인데요. 만약 고양이가 몸이나 귀가 뜨겁게 느껴지거나 고양이가 좀 무기력하게 타일 바닥에 누워있으려 한다면요, 이때는 체온을 재봐야 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몇천 원짜리 디지털 체온계를 사용하여 직장에서 체온을 측정해 봅니다. 만약 체온이 39.5도가 넘는다면요, 이때는 발열이 있는 것입니다. 열이 있는 거죠. 우선 고양이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면요, 체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실시해 봅니다. 뭐 고양이를 타일 바닥에 올려놓고 약간 어둡게 해서 충분하게 쉬게 해줍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충분한 물과 평상시 먹던 사료를 고양이 근처에 놓아줍니다. 물을 안 마시려 한다면요, 주사기에 물을 넣어서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어 탈수를 방지해줍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서 체온을 낮추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에 적셔 짠 타올로 몸을 문질러서 물을 살짝 몸에 묻혀주시는 건 역시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만약 고양이가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24시간 이상 없거나 상처가 보인다면요, 이땐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구토나 설사를 동반한다면요,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턱 아래와 어깨 주변, 사타구니 안쪽과 뒷다리 쪽에 림프절을 만져서요, 림프절에 종대가 느껴진다면요, 전신적인 감염을 암시하니까 역시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고양이의 응급처치 중에 구토, 설사, 발작, 발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